제가 등장 음악을 좀 바꿔봤습니다. 신나게. 네. 자, 오늘 화요일에 만나요. 우리 명사 초대석 하워드 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하워드 킴 변호사님은요, 교통사고, 상해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시죠. 네.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오늘 방송 끝나시고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시면 요 전화번호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13-977-9900 213-977-9900 네, 무료로 상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새 오후. 날씨가 너무너무 극해가지고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네. 뭐 감기 걸리시진 않으셨죠? 그동안. 감기 걸릴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 더군다나 또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네. 썸머타임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그렇죠. 정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1시간 잃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건강 네. 늘 유의하시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 살짝 복습 좀 하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 철학과 세상 사는 이야기 그리고 하워드 킴이 보는 그 멋진 또 우리가 풀어가는 인생을 풀어가는 이야기 네. 오늘 함께 나누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방송 복습 들어갑니다. 예, 제가 지난 방송은 우리가 그 육하 원칙 저번에 한 거를 맞아요. 조금 더 넓혀가지고 네. 이 미국의 법대에서 배운 그 테크닉, 우리가 무슨 상황이나 맞아요. 이슈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테크닉을 제가 공유해드렸고 네. 나눠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IRAC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IRAC. 네. IRAC. 네,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IRAC에서는 I는 이슈,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라. 그리고 rule, 그 결국은 법, 그 이슈를 풀어갈 수 있는 법. 법칙이나 예, 법.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이슈에 해당되는 법.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analyze or application.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거나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이슈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바로 A고 analyze or application. 그 다음에 C는 conclusion.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늘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네. 이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슬기로운 생활이 되실 거라고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적으셔야 됩니다. IRAC. 요게 이제 IRAC 해서 미국 네. 법학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학생들과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스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모든 문제를 요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네. 일단 더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가실 수 있는데 네. 문제가 뭔지 네. 어떤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네. 그다음에 그 법칙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다음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내릴 건지 네.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거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고 특히 이제 변호사분들과 상담하거나 그 문제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거는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얘기가 빨리빨리 되고 빨리빨리. 도와드리고 싶어. 우리 변호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복잡하게 그렇죠. 말이 관련 안 된 일들을 자꾸 얘기만 하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기만 얘기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시작하면 이제 변호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변호사도 좀 짜증도 나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변호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시간이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키고 네. 그리고 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이게 이랬고 저랬고 얘기가 다 나오다 보면 예.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흐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단순히 어떤 법을 해결하기보다도 예. 사실이나 이 논리적으로 좀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그렇죠. 이게 꼭 법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네. 누군가를 약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요게 딱딱딱 정해지면
이게 뭐 부부 싸움에도 좀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 너무나- 심리학자한테 물어보시기 그렇죠. 네, 부부 싸움 하다가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더 큰 네. 낭패를 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또 cooler heads prevail이라고 cooler heads prevail. 어허. 그러니까 차가운 차가운 머리가 이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침착하라. 머리는 예. 차갑게. 핫하고 핫템퍼 뭐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진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뚜껑 열린다는 말이야. 맞습니다. 뚜껑 열릴 뚜껑 때는 빨리 닫아야죠. 시원하게 빨리 네, coolhead. 네, 우리가 그런 미국 그 말이 있는데 cooler heads prevail이라는 뜻이라는 거는 비슷하군요. 네, 우리가 네. 좀 차분하고 네. 생각을 해보고 먼저 우리는 감정적으로 모든 거를 대응하지 말고 감정을 죽이고 왜냐하면 저 변호사 역할을 28년째 해오면서 감정적으로 한 일이 꽤 많았는데 결국 제가 변호사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8년을 지내고 보니까 변호사들도 핫템퍼한 변호사들이 많죠. 그럼요. 네, 판사도 아까도 그렇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상대방 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제일 걱정해야 되는 변호사들은 네. 항상 화를 안 내요. 오히려 내가 어렸을 변호사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한테 연락 와서 나 이런 이 법 절차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라는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고. 그 변호사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메리트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훌륭한 변호사였는데 제가 그때 한 변호사 역할 5년 했을 때 네. 상대방이 30년 넘게 한 변호사님이 미국 변호사였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때 핑 돌아버렸어요. 왜?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예. 거죠. 예,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게 어떤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이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네.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핫템퍼리나 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지금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상대방 변호사한테 화가 나더라도 먼저 옛날에는 화가 나면 이메일이나 빨리빨리 뭐 전해가지고 화를 내죠. 아니에요. 내가 우선 화를 빨리 표현해내잖아요. one step back 하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고 막. 그렇죠. 예. 내 의사소통을 보여줘야 된다. 내 열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 열정을 보여줘야 된다. 날 무시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그런데 거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one step back 하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제가 파악을 빨리 예, 분석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아. 아락을 그때 아락. 쓰세요. 알락. 그래서 화내지 우리가 말고 알락.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 때 이제 비즈니스 오너시라더라도 이제 누가 와서 뭐 따질 때 들으세요. 먼저 일단 싸우지 들어. 말고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의도가 무엇이고 왜 어떻게 쟤네들이 나를 해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쟤네들이 나한테 공격할 건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런 게 그래서 cooler heads prevail이라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싸우면은 그게 더 이제 문제가 더 커지기 그게 때문에 소리가 큰 사람이 네. 아무 실속도 없이 화만 내다가 네. 결국은 어떤 해결도 못하고 그 나중에 보면은 차분하게 들어주고 조용히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에게로 이제 어떤 승리의 여신은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게 제가 경험도 진짜 그랬고. 중요한- 그러니까 네. 저도 요즘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뭐 젊을 때야 막 젊은 혈기로 막 네. 내가 어떻게든 내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 내가 화가 났음을 알려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 너무 화났어. 맞아요. 가만두지 마나 막 이렇게 나 말리지 마 막 이런 건데 네. 정말 어른이 될수록 제가 저도 요즘 이렇게 이제 어떤 분야든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뵈면 네. 그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네. 지금 머리가 좀 차갑다라는 그 의미가 네. 그러니까 막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말
와, 진짜 멋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또 영어 말에는 killing me softly라는 말이 있죠. 잠깐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예요. Killing me softly. 제가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화를 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만 계속 엉뚱하게 너무 화가 나죠. 말을 실수를 하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그것들을 다 듣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보여줄 걸. 그래서 이게 동양적이나 서양적이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언어 cooler heads prevail.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우리가 더 상대방 쪽에 말하는 거를 더 기웃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화낼 일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걸 또 알게 되잖아요. 네. 예,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네. 차분하게 머리를 네. 식히면서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뭐 법에 관련되거나 네. 내가 그런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건 그때 사고가 났든지 사람이 쳐들어가서 화를 내든지 그러면 아이라크를 생각하자. 그러면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그렇지. 애널라이즈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게 되면 우선 차분해지죠. 우선 감정적으로 일단, 그게 나가는 거에 화낼 일 아니야. 막을 수 있죠. 화낼 일 아니야. 그래서 차분해지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 아이라크를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라크를 먼저 생각하자. 아이라크. 화낼 때 아이라크. 차라리 아이라크하고 이를 물지 말고 아이라크.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네. 문제가 뭔지 내가 조용히 생각해. 근데 저도 그렇죠. 예전에 좀 이렇게 막 우악 화를 내거나 이제 그럴 때 네. 아니면 뭐가 일을 그르쳤을 때 어떡해 이렇게 이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분한 이제 이제 저의 이제 뭐 선배님이나 네. 혹은 아주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해요.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네. 화만 내면 그 본인에게 화는 거니까 네. 본인만 기분 나빠지고 본인 건강에만 안 좋으니까 네. 빨리 요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빨리 먼저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화가 가라앉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네. 없는 거야? 아니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빨리 생각을 해서 그 화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안 그러면 계속 화만 내고 있고 그렇죠.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렇죠. 누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화만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국 법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하면서 상대방 변호사나 또 이제 그 미디에이터 중개자도 있고 그쵸, 그럴 때 그쵸. 판사도 합의를 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대해 보면 참 사람들이 다 차분하고 말을 잘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 얘기하는 거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랬군요. 네. 당신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 저는 느껴졌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만약에 상대 변호사라면 더 조심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괜히 내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뭔가 그래서 뭐 상대방 쪽 오히려 변호사들이 막 화를 내고 덤비고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빈틈을 나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렇지. 약점을 보여주는 네, 거죠. 그래서 뭐가 그때는 기회다. 오히려 이게 나한테 기회다.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파악을 지금 해야 되겠다. 오히려 아이라크를 생각하고 그 이슈나 룰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애널리시스하고 결론을 그런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해요. 저도 계속 해야 되고 맞아, 힘들어요. 해야 됩니다. 힘들죠. 예, 당연히 힘들어요. 우리 법대 나온 사람들도 힘든데 맞아. 이제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도 힘들겠어요. 어쨌든 계속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화가 난다? 뭔가 막 화를 분출하고 싶다 그럴 때 아이락 하면서 이슈 문제는 뭐야? 룰 예. 어떤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지? 네. 또 analyze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또 마지막 conclusion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도 네.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이게 다 나중에 다 나타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좀 이제 알았지만 예. 좀
미리 할 걸 그랬어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화를 좀 덜 냈을 텐데. 네. So we never too late. 그렇죠? 때가 늦었을 때는 맞아요. 시작이다. 맞아요. 네. 네.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또 생각도 들고 아이라 화가 나면 아이라 I RAC 이렇게 딱딱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근데 또 여기서 예. 이제 아까 그 상대방의 주장도 잘 들어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우리 또 변호사님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또 좀 준비하셨더라고요. 송자. 그 어떤 책이 있잖아요. 전략? 예. 싸우는 전략. Art of 네, 한국말로 하면 The Art of War이라고 그 옛날 중국에서 쓴 그게 책이요. 손자병법이에요. 성자병법.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고, 진짜요? 예. 그리고 특별히 비즈니스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이걸 아직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네. 이 남자분들이 또 필독 도서이기도 했고요. 네. 손자병법. 그리고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예. 또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많이 네. 나왔는.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전략들을 찾아내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가지의 프린시플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 적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높은 중요한 프린시플이라 그러고 어떻게 안 싸우고 이기죠? 그거는 막 마인드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도 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배심원 재판을 할 때 이제 voir dire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voir dire는 그 French word예요. It comes from voir dire. French. 프랑스 말인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speaking the truth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프렌치 말이 근데 이제 이 볼디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배심원들을 뽑을 때 배심원들이 한테 변호사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 배심원들이 혹시나 저기 누구 편을 들까 아니면 약간 편견을 들까 치우칠까봐. 그리고 바이어스나 프레저리스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볼디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예. 나왔다 볼디어 이렇게 알면 되겠죠. 네, 근데 그 프로세스를 하면서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너무 소송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소송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뭐 킥복싱을 해도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저라고 답변을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살면서 네.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말도 있죠. 귀는 2개 있고 입은 하나니까 두 배로 들으라. 맞다, 맞다.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더 들으면 들을수록 말보다 듣는 걸 먼저 더 해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저는 늘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게 뭐냐면은 내 주장만 가지고 싸우면은 진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pposite force 이게 adversarial process고 상대방은 디펜스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진할 때 디펜스 변호사는 나를 밀어대고, 예? 뭐 줄다리기라고 생각하고 땡기고 밀고 그러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art of war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머리 싸움을 할 때도 상대방을 주먹질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나가지 말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막 했을 때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 문제가 자기가 주장하는 게 갑자기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스트롱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약점이 돼버렸다. 그럼 반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합의가 금방 됩니다. 약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주도권. 제가 볼 때는 이 Supreme Excellence나 Highest Form of Skill이라 그러는 게 상대방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법에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장점이죠. 그렇죠. 네, strong한 디펜스 그거를 무너뜨려요. 그거를 무너뜨리면은 상대방은 약점이 된다. 예,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누구 친구 집에 두플렉스인데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셨다가 이제 주인은 옆에서 살고
네. 밑에서 살고 이제 테넌트 친구분은 2층에 사셨는데 네. 2층에서 저녁 늦게 내려오자고 집에 가시려고 네. 가다가 이제 메인 하우스 주인이 사는데 백도어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 그 2층에서 내려오는 백도어는 자동차 이제 주차하는데 뒤에 있잖아요. 거기는 손잡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불이 안 켜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헛디디셔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구나. 예,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랑 그거를 소송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상대방 그 주인 네. 이제 데포지션을 했어요. 집주인. 상사주인, 예, 집주인. 근데 이제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셨고, 예, 그래서 굉장히 데포지션 하는데 막 떠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만 알고 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질문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라고 네.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굉장히 killing with kindness죠.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뒷문에서 나오시는 본인 집에서는 손잡이가 핸드브레이크 있지만 그거 언제 다루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기 난 다음에 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말하는 게 위험하니까. 나왔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시니까 위험하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놨지만 너무너무 그분이 부드셔가 non-threatening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굉장히 살살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막 하다가 by the way 그렇게 그게 언제 했냐 왜 했냐 그랬더니 자기 자식들이 나오고 자식들 나온 다음에 뒤에서 내려올 때 위험하니까 그걸 그때 달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저쪽은 왜 안 달았냐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위험한데 안 달아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거의 아주 좋은 결과 나오고 합의를 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나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약점이 탁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아무리 이 소송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꿔서 예를 들자면 이게 꼭 법으로 가지 않더라도 아니 왜 거기다 그걸 안 해놨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만 들면 결국은 답이 안 나오고. 그렇죠. 네, 부주의한 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도 막 또 얘기를 하겠죠. 네. 한 번도 그렇게 다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또 방어를 할 테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한마디로 한 30배 뛰었어요. 합의금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adversarial process라도 그 사이에 rule of engagement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막 변호사가 막 세게 나가는 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변호사들이 테크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시면 cooler head prevails.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거를 준비를 하다 보시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시면 저는 분명히 슬기롭고 조금 더 덜 아프고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사실 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경험을 통해서도 느끼신 거겠지만 너무나 극적인 순간들을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케이스 말고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와닿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야 나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화만 내지 않았더라면 뭔가 일의 방향이 바뀌었을 텐데 아유락을 좀 먼저 알걸. 그리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를 좀 알걸.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잠깐만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워드 킴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상해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시고요.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이십니다. 무료 상담 원하면 언제든지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셨다고 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977-9900 213-977-9900번입니다.
갑자기 뛰어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아, 진짜 오늘 그 말씀 중에 제가 머리를 차갑게 네. 쿨러 햇불. 콜라앱 그런 그 진짜 너무 자극이 되거든요. 진짜 모든 문제 있을 때 왜 이렇게 흥분부터 하는지 우리가 정말 자연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오늘 철학을 워낙 또 좋아하시고 철학을 또 공부하셨던 우리 하워드 킴 변호사님이 오늘 재밌게 이야기 좀 풀어주고 계신데 아이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손자병법도 살짝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근데 여기서 우리 박사님이 오늘 정말 중요하게 해주고 싶으실 말씀이 이 중요한 공부 방식 바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입니다. 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이게 철학에서도 물론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네. 요즘 다시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네. 질문법 이런 네. 것들이 다시 이제 좀 더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좀 교육의 방식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네. 교육을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박사님이라 그러셨어요. 제가 변호. 맞아. 철학 박사님, 변호사.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 다 박사님이세요. 제가 워낙 철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정말 철학을 좋아하고 제가 자꾸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자꾸 철학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한국 분들께서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를 많이 인식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예. 우린 달라. 네. 예.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교육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달라 그냥 네. 또 그렇게 그냥 아예 인정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부모 자식 관계도 좀 갈등이 나는 게 미국에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을 할 때 네. 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유교 정신. 저도 그거 유교를 찾아서 Confucius 네. 그리고 공자 맹자. 네, 이제 맞아. 어떻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어른 말을 들으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에서 나온 소크라테스, 네. 그게 어떻게 이 서양 쪽으로 철학을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소크라테스고. 뭐가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책을 쓰지는 않았고 그 제자 플라토라 그러죠. 플레이토가 모든 걸 썼다고 그렇게 히스토리는 적혀 있는데 이 영어로 말하면 Socratic Method이라고 그러거든요. Socratic. 네, Socratic Method.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문답법. 예,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게 이 소크라테스 테크닉은 문제가 있으면은 질문을 서로 오고 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 이쪽으로 디스커션이나 토론을 끌고 가면서 그 답변을 하게 만들고 또 그 답변 안에서 또 질문을 물어보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죠. 확장되면서 네. 거기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듣게 네.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이렇게 넓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는 뭐다. 네. 뭐는 뭐다. 예, 네. 정답과 그리고 딱 그냥 거기서 외우고 네. 예, 주입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는 뭐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사실 좀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예, 답은.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외워라. 네.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지. 네. 요즘은 좀 교육 방식이 바뀌어졌다고는 하는데 네. 질문이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질문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소크라틱 메소드는 특별히 제가 이 미국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법대 다녔을 때도 느꼈지만 실제로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도 여기서 교육을 하셨지만 고등교육 받으셨지만 네. 조금 그런 게 좀 우리가 다르다 이거 많이 느끼세요? 예, 많이 느끼.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 지방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랬죠. 그렇지. 예, 그런 과정을 못
걸치지 그치, 않았죠. 그치. 몸에 배어 있지 예.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아직도 고치고 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 고치기는 조금 더 수월하기보다는 그래도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또 많이 또 경험도 하셨을. 그러니까 왜 미국은 약간 토론식 교육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게 싸우는 걸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싸우고 막 주장하고 막 네. 짓누르고 막 이렇게 토론을 좀 잘못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식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이 네. 교육은 뭔가 좀 토론하면서 그 상대방의 사고를 계속 확장시키는 예, 넓혀가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대로 adversarial이기 때문에 양쪽에 한 명씩 변호사가 있든지 아니면 네. 여러 명 변호사가 있든지 어쨌든 양쪽마다 네.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런 상황을 우리 쪽으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쪽으로 결정을 내달라 그랬을 때 양쪽 다 변호사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쵸. 자기 주장을 이해하고 그치. 이 법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판례가 있었을 때는 이런 판례에서 나온 법이 우리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아니면 또 어떻게 적용이 안 되나. 제가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이런 판례를 찾아서 적용되는 것만 찾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머. 오히려 판례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진짜 머리 비상한 변호사들은 그 적용 안 되는 그거를 판례를 가지고 뭐라고 따지냐면 이게 우리 팩트 판단, 이 시나리오가 틀리기 때문에 그 법원 케이스 러 그 판례는 네.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따르게 분석을 하시고 따르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 법이고 미국 변호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소크라틱 메시드, 소크라테스의 문법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네. 예. 그래서 법원에 가서 양쪽 다 주장을 할 때 판사는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렇죠. 기회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미국 생활에서 사는데 기회, 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기고 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게 쟁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양쪽 다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대로 주고 판사는 거기에서 그거를 다 들어주고 참 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내가 주장한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또 상대방 쪽이 주장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내 편 내가 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땐 또 틀리게 생각이 됩니다.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게 상대방 쪽 다 아무리 바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양쪽에 말을 할 수 있게 판사가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느낀 게 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splitting hair.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예, 너무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사소한 것을 따지다, 뭐 트집을 잡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서 살고 경험한 느낌에서는 이 splitting hair이라는 것들은 이 자기 주장이 예? 이렇게 돼 있지만 예? 또 이 자기 포인트를 만들 때 이걸 여러 방면으로 자꾸 따져요. 그래서 판사들이 이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니? 또 splitting hair 아니니? 그런 식으로 판사가 자주 말합니다. 판사들은 변호사들은 또 나누듯이 또 거기서 또 나누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 28년 동안 한 경험 그 splitting hair 하는 도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개발이 됩니다. 결국은.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굉장한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존중해 주기 때문에 new idea, 끝날 new 때까지 argument, 끝난 게 아니네요. new 변론, 새로운 것들을 모든 걸 개발하라고 그리고 판사들도 그런 걸 흥이 있게 들어요. 판사들이 그 사람들이 말규하는 게 좀 특이하다. 그러면 더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그냥 거기서부터 결론을 내어버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듣겠다는 거네요. 열어놓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난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무시하지 않고 이게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래도 또? 들어주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예. 얘기. 뭐 거기서 또 그 뭐 아까 한 얘기인데 뭘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례가 생기고 그게 바로 이 미국 법이고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되고 문제가. 새로운 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는 법원에 이제 참 가서 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양쪽 제 케이스 아니더라도 그 다른 변호사들이 막 토론하고 판사 앞에서 자기들 주장하고 있으면 다 유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 때문에. 와 저런 알기면 어디서 저렇게 개발을 했을까? 어디서 where did it come from?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한번 더 나왔어요? 보고 싶고 다 그런 저도 자극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트집 잡는다 뭐라 그런 나쁜 뉘앙스가 있지만 이 splitting hair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뉘앙스입니다.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코인 위에 어깨 꼬투리 앉아 있고 예, 멀리 볼 수 맞아요. 있고. 꼬투리 잡지 말고 그래도 하나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것들을 생각해라. 예.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더 유심히 들으세요. 아이 저 헛소리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의 말에서 답이 나올 답이 수가 나와. 있어. 다 있어. 답이 나올 수가 있어. 길이 보여.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 미국 법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미국 변호사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배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갔습니다. 하워드 킴 교통사고 상해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시죠. 저희 라디오 서울 뷰티풀 데이에 또 2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철학과 함께 철학 박사님 예,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213-977-9900 213-977-9900으로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박사님, 박사님 이거 큰일 났다니까. 변호사님, 철학 박사님, 다음에도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더 우리 그 좀 공부하면서 우리도 좀 달라지죠, 뭐. 그 얘기도 하고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워드 킴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